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정보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의 미래의 전망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현재 싸우고 있죠.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모든 어떻게 보면은 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에 대해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뉴스를 내보내고 했는데 저는 그걸 종합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위기가 기회를 맞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 같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 날을 준비해서 지금 고민하는 중에 내용을 여러분들인데 보여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는 제가 7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7가지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무역전쟁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지금 현재 미국하고 요번에 보니까 25% 또 이제 최고로 40%까지 올리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디에서 멈출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무역전쟁의 끝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군사전쟁이죠.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대로 지금 여러분들 남중국해에 중국은 비행기장을 만들고 거기에다 갖다가 모든 무기를 갖다 집결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유럽 각국이 모였죠. 영국, 프랑스 지금 다 글로 모여가지고 함께 미국과 합쳐서 군사 전쟁을 참 일촉즉발에 지금 현재 대기 상태죠. 얼마나 문제가 지금 현재 심각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술전쟁, 우리가 잘 알죠.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이 기술을 탈취해 갔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기술전쟁에서는 처음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다가 슬쩍 뒤로 물러나는 것을 봤을 때는 기술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 조금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에너지 전쟁이죠. 석유 전쟁. 근데 놀랍게도 미국은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세일가스를 지금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상당히 미국이 세일가스를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어요. 참 어떻게 보면 미국은 행운이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미국은 땅도 크지요. 석유가 나와서 참 자웅을 겨루다가 좀 이제 기름이 떨어져 가려고 하니까 세일가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기름으로서는 오히려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지금 현재 판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그런 거를 통해서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에너지에 걱정이 없다면 아마 막강한 힘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전쟁이죠. 지금 봐보면 자꾸 중국은 무역의 장벽을 쌓으니까 어떻게 보면 관세를 자꾸 물리니까 그 관세에 준해서 환율을 자꾸 내립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환율을 내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환율을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여파가 미치죠. 수출하는 데는 환율이 낮아지는 것이 좋지만 수입하는 데는 또한
이 환율이 낮아가지고는 돈의 가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자, 6번째 보면 정치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이념.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정치적 이념을 지금 미국은 세계의 모든 걸 다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은 어쨌든 사회주의, 어떻게 보면 일당 독재, 공산당을 가지고 독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국 내에서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서, 지금 선교사들 며칠 전에 만나봤는데 거의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쫓겨나와 가지고 없다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좀 더 심각한 내용으로 보고 중국이 왜 정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민족 이념 전쟁인데, 그러니까 자유세계의 그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이념, 또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념, 어느 체제가 더 확실하냐, 더 좋으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싸우지요. 그러니까 미국은 역사가 짧고 중국은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이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제가 이거 다음에는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역사를 보고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역사를 보면 중국이 어떠한 형태로 변해왔는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7가지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7가지 내용 중에서 이미 5가지는 중국의 전문가들이, 또 중국 자체 내 전문가가 이미 아마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봐보세요. 중국 전문가의 견해인데,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은 압박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중국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전쟁,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전쟁하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 외부적인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 그러니까 중국 내부적인 사람들이 이미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보면서 대학교 강단에서 교수로 일하는 분들이, 또 패널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너무 강력하게 그 강의한 분이 그 유튜브에 나온 것을 봤는데, 다른 그 패널이 뭐라 그랬냐면은, 며칠 안 보이길래 이 사람 또 중국에서 어떻게 손을 댔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식 있는, 중국에도 이미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전쟁, 석유 전쟁인데, 이 중국은 항상 석유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이 지금 중국이 어쨌든 간에 이란 석유를 사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겠다 이거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석유를 지금 현재 뭐 중국은 안 사오고는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전쟁이죠. 일본이 한일 전쟁을 하다가 미국하고 한일 전쟁 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쟁으로 소련이 무너졌고, 한일 전쟁으로 일본이 무너졌고, 지금 현재 중국은 기술 전쟁, 무역 전쟁으로 갔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무너질지, 또 타격을 크게 받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지금 국지전, 군사 전쟁은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는 건데, 군사 전쟁, 군사 그 내용을 봐도 지금 현재 미국의
비해 가지고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무기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론 뭐 핵무기를 따진다면 핵무기의 뭐 숫자나 그 파워에 있어서 뭐 비교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이 5가지를 중국에서는 이미 밝히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중국 내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과연 미국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한번 봐보세요. 전쟁의 목적은 정치적 이데올로기 청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경제 질서 패권 전쟁이라는 거죠. 패권에 도전해 가지고 일본이 90년도에 그랬지 않습니까? 뭐 2위가 되니 1위가 되니 막 그렇게 도전하다가 90년도 넘었으면서 91년도 2년도에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있어서 문화적 충돌이다. 자유진영 측하고 이 사회주의 측하고 이게 그 문화적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한다 이런 목적이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자유민주주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어떤 틀이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 오게 되면은 미국의 손 아래, 미국의 우산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세계의 질서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모든 달러를 가지고 돈과 문화를 가지고 지금 현재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전쟁의 목적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자, 한번 무역 전쟁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제 오늘은 무역 전쟁만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쭉 뒤잡아 보니까 그 미국의 GDP로 약 20조 달러라고 그래요. 이게 엄청난 뭐라 그럴까, 참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2019년도 예산은 4조 4천억 달러, 하나로 약 4,706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년 예산이 약 400조 정도 되죠. 400조. 그런데 5천조에 가까우니까 뭐 게임이 안 되죠. 10배가 12배 정도 나죠. 자, 여기에서 세계에서 GDP가 가장 높은 미국은 2016년도에도 약 4조 달러, 하나로서 4천조 원의 예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예산에 의회가 반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국경 장벽 건설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뭐 같이 첨부해 가지고 좀 이거 승인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뭐 승인을 안 해주고 이제 그걸 뺐죠. 빼고 나서 승인을 해줬죠. 미국에 보통 4조 달러가 넘는 예산을 쓸 걸로 보면 의회에서 불승인해도 4조 달러는 그냥 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가 약 10배 다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근데 중국은 한번 봅시다. 중국은 GDP 약 13조 달러. 그러니까 고성장으로 계속 중국에 따라잡으려는 그런 중국의 경제력 성장도 뭐 참 대단한 위력이죠. 그래서 중국의 1년 예산은 IMF 통계에서 봤을 때 2018년도에 보면 하나로 2,905조, 약 3,000조 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00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확정으로 약 3,100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00조, 3,100조 그 규모 면에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름으로써 우리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비교를 해보면 중국이 이길 것이냐, 미국이 이길 것이냐,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GDP로 비교를 해봤는데, 자, 그 다음에는 무역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무역 비교로서는, 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 중국으로 수입해가는 거가 이제 약 5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5천억 달러.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차 관세, 2차 관세, 3차 관세 막 이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2017년도 총 수입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BC 자료로 나온 거를 갖다가 제가 그냥 모양을 만드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량, 중국이 수입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약 그 1100억 달러. 그런데 1차 이제 그 뭐 관세, 2차 관세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총 수입액이 1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300억 달러에 5천억 달러. 이게 뭐 게임이 안 되죠. 일단은 무역으로서는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그 미국이 완전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어느 정도 비교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뭐 5분의 1인데요. 뭐 5분의 1. 그러니 이게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거의 도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더 나가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응?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일단은 내가 잘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저도 상가에 좀 임대를 놓고 있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상가에 뭐라 그럴까 경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뭐 집이 나쁜 이런 게 아니라 골목 전체가 비지를 안 했는데 골목 전체가 지금 빈 데가 한 7, 8군데 10여 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집에는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뭔 백을 믿고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지를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조금만 나가면 여기 시내에 나가도 다 막 안 비어있던 데가 비고 막 어렵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뭐 추경 예산을 한다. 근데 추경 예산을 해가지고 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추경 예산으로 해갖고 투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 아니요. 나는 앞에 그 박근혜 대통령처럼 뭔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그 선진화된 기술을 앞서 나가지 않고는 이 돈 몇 푼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거예요. 자, 지금 미국은 여기 보다시피 가치관, 이데올로기, 사상, 종교, 인종, 문화,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위기를 기회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진짜 우리가 그거를 잡을 수 있냐는 거죠. 제가 그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땅 사라고 그랬죠. 제가 그때 이제 돈을 들고 있는 게 얼마 안 됐습니다. 2, 3천만 원 정도 새 들어있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회를 타서 정말 그때는 경매 나온 거나 부동산들이 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건물을 하나 참 어떻게 이렇게 잡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때 당시에 최경환 그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할 때에 비해 갖고 지금요 최소 5배 이상 올랐어요. 이거 난 이렇게 부동산이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도 오릅니다. 땅은 뭐 보통 한 10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이게 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데 실제로 와서 살았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지금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제가 이제 머리가 허해지도록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으로 봤을 때 90년도에 그 소파동이 한 번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80년도 중반에 소파동이 왔을 때 그때의 전두환 대통령 형이 그걸 이 문제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80년도 90년도 하반기에 IMF가 왔죠. 그때예요. 삼성 주식이 3만원 4만원 이래 갔어요. 지금 얼마가요? 그리고 현대건설이 2천원 3천원 뭐 이래 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그런 거 사라 그랬으면 나보고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미쳤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때에도 저는 기회를 잡아가지고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준비하자는 거죠. 정말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이북하고 남한하고 막 이게 문이 열리려고 트럼프도 와가지고 저렇게 트럼프도 자기 욕심에 뭐 내년 대선을 위해서 한다 뭘 한다 다 그러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을 하되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잘 될 것이냐, 잘 되게 만들 것이냐, 잘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 노조스가 말했잖아요. 일본에 투자했는 거 자기는 돈 다 뺐다고. 그 어디다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투자하기 제일 좋은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데가 딱 한 군데 이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북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없느냐 이거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에 이 쭉 다니고 보니까 사람이 수고를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들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애쓰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마음만 있어요. 압니다. 세상이 어떻게 호락호락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남한과 대한민국과 북한이 지금 현재 왕래되고 있는 이때에 만약에 교류만 이루어져도 아마 대한민국에 큰 파동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튈지는 모릅니다. 이게 어떠한 현상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IMF가 여러분들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부자 되고 한쪽에서는 가난해졌어요. 그때에도 부자 된 사람은 부자 됐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있고 기회는 보는 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을 해서 일어서 보고 몇 번을 해서 축복을 받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만 또 기회를 볼 줄 아는 자만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앞에 와 있어도 그게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인데 다이아몬드를 갖다 준다고 해보세요. 다이아몬드 이게 다이아몬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다이아몬드 귀중하고 비싸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뭐 품질이 어떻고 얼마나 비싸고 이런 건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어때요? 비슷한 그 보석 같은 거를 갖다 줘도 이게 다이아몬드구나. 다이아몬드 원석.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눈이 열리셔서 정말 준비하시다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의 기쁨과 또 많은 자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